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분명 다들 효과 봤다는 방법인데 왜 우리 강아지는 더 힘들어질까? 산책도 늘리고 노저크 장난감도 바꿔주고 유튜브에서 알려준 방법도 그대로 따라 했는데 훈련사도 정말 많이 만나보고 시간과 돈도 정말 많이 썼는데 오히려 우리 강아지가 보호자님의 외출을 더 힘들어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보호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우리 강아지가 너무 이상한가? 하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분리불안 강아지들을 만나온 국내 최초 국제 인증 CSAT 트레이너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보호자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맞는 방법이라고 알려진 것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분리불안을 더 악화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CSAT 프로토콜 기준으로 보호자님들이 믿고 따라했지만 효과가 없었거나 오히려 분리불안을 더 악화시켰던 5가지 잘못된 해결법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됐는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CSAT 프로토콜은 카렌 프라이어 아카데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긍정 강화 기반의 강아지 분리불안 전문 둔감화 프로토콜입니다. 저는 국내 최초 국제 인증 CSAT 훈련사이고 카렌 프라이어 아카데미 인증 클리커 트레이너 자격증 포함 3개의 국제 인증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짖을 때 큰 소리로 놀래키는 방법이 있죠. 보호자님이 외출하듯이 나갔다가 강아지가 짖기 시작하면 그때 밖에서 정말 큰 소리를 내서 강아지를 놀래키는 방법입니다. 유튜브에 정말 많이 나와 있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당장 짖음이 멈추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아지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거예요.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극복해서 조용해진 것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행동을 멈춘 거거든요. 분리불안은 강아지의 두려움에서 혼자 남는다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오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놀래키거나 벌을 주는 방식은 불안을 둔감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누르는 뿐입니다. 이럴 경우 강아지가 다음 외출 때 더 빠르게 무너지고 예측 불안은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보호자님이 외출하기 전에 푸드토이에 간식을 가득 넣어서 주고 강아지가 먹는 동안에 탈출하듯이 나가시는 이런 방법이 있죠.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강아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거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강아지의 분리불안은 어떤 무료함이 원인이 아니라 강아지가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불안, 공포가 원인입니다. 보호자님이 나가는 순간을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강아지에게 푸드토이로 주의를 돌리고 나가게 되면 강아지는 불안한 상태에서 간식을 급하게 먹고 그리고 보호자님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강아지에게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배신감만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것은 긍정 강화 원칙에도 맞지가 않아요. 간식을 주고 보호자가 외출한다는 이 순서는 보상의 과정을 생각해도 맞지가 않지만 CSAT 프로토콜에서는 간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분리불안 교육에 긍정 강화로 접근했을 때 간식을 사용해서 둔감화를 하는 것은 역시나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기다려 교육과 방석 교육입니다.
기다려 교육 정말 많이 하시죠. 문 앞에서 이거 릴렉세이션 프로토콜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기다려 교육과 방석 교육은 기본 예절 교육으로 강아지의 충동 조절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분리불안을 해결하는 훈련은 아닙니다. 기다려를 시킨 상태에서 보호자가 집을 나가게 되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기다려를 했는데 보호자가 사라지는 상황이 보상이 아니라 벌처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기다려를 했는데 상 대신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엄마가 사라지는 것을 상 대신 벌로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행동 후에 보상을 준다는 긍정 강화의 기본 원리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분리불안에서 충동 조절은 중요하지만 둔감화 자체의 기다려 교육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집안에서 문 닫고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이 강아지가 이제 졸졸졸 따라다니거나 집안에서 이렇게 너무 집착하는 이런 상황과 또 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혼자 집에 있지 못하는 문제와 그리고 보호자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문이 닫혀 있어도 이거는 보호자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강아지가 완전히 혼자 집에 남겨지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불안 둔감화는 실제 외출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안에서의 분리는 둔감화 자극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산책을 많이 시키면 분리불안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죠. 산책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분리불안은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강아지가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한 감정 조절의 문제입니다. 피곤하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과도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불안을 더 빠르게 폭발시키기도 하고 또 각성돼서 강아지가 편안하게 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더 예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강아지의 체력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또 강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지쳐서 보호자님 외출에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곧 내성이 생겨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방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즉, 강아지의 감정 상태를 해결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잠시 주의를 돌리거나 혹은 통제로 강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을 그저 버티게 만드는 것 뿐이죠. 하지만 분리불안은 행동 문제가 아니라 강아지가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기반으로 한 정서적 장애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AT 프로토콜에서는 이런 성가신 문제 행동을 없애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강아지의 불안 반응 자체를 조절하고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 방법을 시도했는데 분리불안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보호자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접근 방향이 달랐을 뿐입니다. 분리불안은 버티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보호자가 없는 상황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CSAT 공식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분리불안을 실제로 회복시켜 온 핵심 원칙들을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필요하신 보호자님이라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두시고 오늘 우리 강아지의 반응을 조금 다르게 관찰해 주세요. 이 영상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